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슈 톡톡 뉴스 호로록의 최지은입니다. 돼지는 잔칫날 잡아야죠. 그래서 동네 사람들끼리 오랜만에 만나서 고기도 나눠 먹고 건강도 챙기고 그러면서 이웃 간에 우애도 다지고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잔칫날 다가오고 있습니다. 수육으로 먹는 게 좋을지 구워 먹는 게 좋을지 이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죠. 전문가입니다. 입과 귀가 즐거운 시사수다 2월 21일 금요일 뉴스 호로록 시작합니다. 자, 김용민 평화나무 이사장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지금 방금 돼지는 잔칫날에 잡아야 한다라고 나. 하시고 곧바로 돼지를 모셨습니다. 이럴 줄 알고 깜짝 놀랐습니다. 예. 돼지와 돼지. 오늘 예. 모셔서 바로 잡겠습니다. 이럴 줄 알고 제가 굉장히 긴장했어요. 이 아, 돼지는 딴 돼지죠? 그럼요. 그 얘기를 할 뻔했네. 순간적으로. 깜짝 예. 놀랐습니다. 예. 두 돼지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할 뻔했네. 어디 봐 돼지예요. 예. 우리 최지은 아나운서는 아니시죠? 예. 예. 자, 이런 자책은 그만하도록 하고 이게 뭐 제가 그냥 한 말이 아니라 명태균 씨가 한 말이에요. 명태균 씨가 한 말이에요. 네, 명태균 씨가 얼마 전에 그 본인의 변호인을 통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시골에서는 돼지를 잔칫날 잡는다. 조기 대선이 확정되면 그날이 잔칫날이고 오세훈, 홍준표를 사기,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고소하겠다. 아이고야. 명태균 예. 이렇게 나왔습니다. 어이구 뭐 저는 뭐 껍데기 운나더니 껍질을 벗겨버리겠다. 이번에는 또 돼지를 잡겠다. 네. 점점 아주 그 표현이 거칠어지고 있습니다. 네. 예, 지금 명태균 씨의 이런 액션은 뭐 한마디로 말해서 민주당의 손짓하는 겁니다. 예, 뭐 딴 거 없어요. 예. 예, 지금도 뭐 민주당 쪽에다가 네. 강혜경 씨의 그 폭로, 그 김영선 의원 그 2022년 재보선에서 당선되고 나서 받은 세비 절반을 자기한테 네. 받은 거 이거는 무슨 뭐 공천을 받게 해준 대가로 받는 돈이 아니라 뭐 딴 건이다. 뭐 그냥 사인간의 합법적인 뭐 돈의 융통 뭐 그렇게 얘기하는데 검찰에서도 그거는 월급의 형태로 봐야 되지 않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더라고요. 어쨌든 근데 네. 강혜경 씨가 그렇게 폭로함으로써 본인이 지금 아주 그 여러 가지로 어려운 네네. 상황에 놓였는데 이거를 뭐 좀 말하자면 민주당이 정확하게 헤아려 달라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한마디로 얘기해서 감옥에 있기 싫다 빨리 날 풀어다오 이랬다는 것이죠. 그동안 사실 명태균 씨는 끊임없이 그 딜을 걸어왔어요. 네. 전에는 김건희 쪽에다가 황금폰의 존재를 운운하면서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뭐 자신의 생계 문제 그리고 구속을 피하게 해달라는 어떤 그런 호소 이런 것들을 요청했지만 뭐 하나같이 다 무시당했잖아요. 네. 그 뒤부터 이제 황금폰의 존재가 드러났고 그게 검찰에 건네졌고 검찰에서 이 황금폰에 어떤 내용이 담겼는지 보고서가 작성되는 상황이었고 그래서 일부가 이제 검찰을 통해서 대통령실에 알려지게 되면서 12월 3일 밤이 온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황금폰 때문에 명태균 황금폰 때문에 12월 3일 밤에 그런 계엄이 선포된 것이 아닌가 네. 이렇게 보는 것이 합리적이죠. 예, 저는 사실 확신하는 게요. 뭐 제가 이거는 확신한다는 거는 제 생각이란 얘기입니다. 확신한다는 거는 어떤 사실을 얘기하는 것과는 다른데 전 계엄을 명령한 사람이 김건희라고 봅니다. 네, 그렇게 이제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신다. 그렇죠. 이게 오래 전부터 사실 윤석열은 계엄을 생각하긴 했지만은 왜 12월 3일 밤인가라고 왜? 했을 때는. 네. 김건희 말고는 딱히 뭐 떠오르는 그 동력, 에너지원 없어 보여요. 예. 그리고 진짜 잘 계획을 짜가지고 만약에 국회를 무력화시키는 그런 계엄을 선포하려 했다면은 금요일 밤이 그렇죠. 좋죠. 예. 예, 아니면 밤 늦게 새벽에 금요일 하든가. 밤, 금요일 밤, 금요일은 밤이 좋아. 그렇죠. 왜냐하면은 일단 의원들도 지역구 챙기려고 그렇죠. 다, 이제 뭐 갔을 금요일 오후가 되면은 것이고. 그 금귀 원래라는 말을 저 박지원 의원이 많이 하셨는데 금요일에 귀향해서 월요일에 돌아온다. 그러니까 이미 금요일 밤 뭐 10시 11시쯤 되면은 고향에 지역구에 도착을 했을 거란 말이죠. 그런 상황이면은 그때 150명 다시 모으기가 쉽지 않은 그런 때이기 때문에 그때를 노려서 계엄을 선포해도 선포했어야 했을 텐데 거의 12월 2일인가요? 그때 명태균 황금폰이 창원지검에 넘어갔다. 이 소식을 접하고
활짝 놀라가지고 바로 계엄을 선포하게 만든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고 아마 나중에 보시면은 김용민이 말이 또 맞았다라고 아마 판단하실 겁니다. 여러분. 김용민 네가 뭘 알아? 이거 아니고. 아 요즘 그런 사람도 있습니까 아직도? 예, 정신이 없는 사람들이네요. 예. 이 작가도 그런 얘기 안 하죠. 이제. 안 해요. 이제 예. 절대 안 합니다. 네. 예, 절대 안 해요. 예. 네. 어느 누구도 김용민의 나아갈 길을 막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민주당에 손짓하는 것이다 음. 얘기했는데 박범계 의원이 안 그래도 명태균 씨 만나러 간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그러면 민주당 쪽에 명태균 씨가 뭔가를 더 털어놓을까요? 앞으로의 그 근데 정보구상은 워낙 민주당에서 뭘 전문가잖아요. 코레를 할 게 뭐가 있어요? 음. 아니 뭐 이제 와서 강혜경 씨 그렇게 공익 신고자처럼 예우를 냈던 강혜경 씨가 알고 봤더니 뻥을 쳤다. 명태균 말이 옳다. 이렇게 해야 됩니까? 민주당이 할 게 없어요. 저는 이제 우리가 아니라 명태균 씨가 이 진실만 믿고 네. 사실대로 다 까발리는 것밖에 없어요. 그리고 분명히 말씀드리지만은 1차 기한이 있고 2차 기한이 있습니다. 명태균 예. 씨한테는 1차 기한은 뭐냐? 아마 저는 3월 11일쯤 되지 않을까 싶은데. 탄핵 선고 그렇죠. 이후. 예. 탄핵 선고 그 이전에 이전에 김건희와 관련해서 깔 건 다 까야 한다. 어. 예, 정말 나중에 민주당 정권 들어서서 뭐 덕 좀 보려 한다면은 3월 11일이 일단 윤석열 김건희 부부에 관한 어떤 폭로할 것이 있다면 그때 다 폭로를 해야 되는 것이고 2차 기한은 뭐냐? 대선 때까지입니다. 바로 홍준표, 오세훈과의 관계에 예. 대해서 다 털어놓는 거예요. 그래야만 사실 이 명태균 씨한테 뭔가 기회가 있지 않겠는가 생각이 드는데 저는 명태균 씨 발언이 굉장히 좀 무게감이 있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분이 누차 말씀드렸지만 작년 9월 뉴스토마토가 최초 보도하기 이전에 모든 발언 또 문자 다 사실이에요. 네. 하나도 과장됨이 없습니다. 예. 홍준표와 오세훈과의 관계에 대해서 모든 걸 이제 대선 전까지 다 털어놔야 한다라고 얘기하셨는데 네. 명태균 씨는 그럴 것도 같아요. 지금으로서는. 아마 왜냐면 그럴 겁니다. 예. 선택지가 그거밖에 없어요. 근데 중요한 건 오세훈과 홍준표의 입장이 명태균 씨의 그런 주장들을 다 반박하면서 말도 안 된다. 나는 그런 적이 없다. 왜 검찰 수사 안 하느냐 이런 식으로 오히려 강경으로 나오고 당연히 있다는 그 거죠. 사람들은 그러지요. 그러면 예. 가만히 있습니까? 가만히 있으면 시인하는 것이 되는데 그렇잖아요. 그래서 강력하게 부인할 수밖에 없고요. 아마 점점 더 명태균 씨에 대한 비난 수위가 높아질 겁니다. 예. 그래서 사실 본인들이 대선에 출마하는 것도요. 당선 가능성과 무관하게 만약에 수사에서 감옥 가봐요. 네. 얼마나 이게 골치 아파집니까? 그래서 대선 후보는 함부로 못 건드린다. 이걸 자기들이 잘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든 이런 수사를 피할 목적, 기소를 피할 목적으로 지금 대선 출마를 하는 것이다. 아 오히려 법망을 피하기 위해서. 그러면 만약에 자기를 뭐 소환한다, 그리고 뭐 그래서 기소하려고 한다 그러면은 이거는 정치적 탄압이다. 그 검찰이 지금 이재명한테 벌쳐서 줄 서서 나를 괴롭히려고 한다. 이 얘기 만들어내기 좋잖아요. 예. 예. 그러면 홍준표와 오세훈 시장의 그 명태균과의 관계 끝? 이건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그러니까 정말로 정치자금법의 혐의로 수사를 제대로 받아서 아이고. 뭔가 법적인 심판을 받는 단계까지 갈 것이냐 아니면 네, 중간에 뭔가 그냥 흐지부지 될 것이냐. 흐지부지 될 일이 없죠. 오세훈, 홍준표는 뭐 제가 봤을 때는 이번 대선 출마와 함께 정치적 생명이 이제 거의 종식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증거를 다 갖고 있거든요. 증거는 거짓말을 못합니다. 아무리 그 홍준표, 오세훈 씨가 열심히 자기를 변호한다 해도 예. 증거가 나왔는데 그 무슨 수로 그걸 막아요? 계속해서 또 지금 발언이 달라지고 있잖아요. 뭐 난 한 번도 홍준표를 뭐 통화한 적도 없고 예. 뭐 본 적도 없다더니 아들이. 아들이 통화를 한 게 또 드러났어요. 예. 아니 아들이 왜 통화를 합니까? 누구의 명을 받고 누구의 대리자로서 만났겠어요? 뭐 말할 것도 없고요. 오세훈 씨도 뭐 지금 당장 드러난 것만 해도 그 김한정 씨라는 예. 김한정 씨가 지금 대납한 것이 그렇죠. 또 드러난 거 아닙니까? 예. 이것만으로도 이미 충분히 처벌감입니다. 근데 참 정치인들은 이게 묘한 기술이라고 해야 될까요? 김한정 씨가 돈을 입금한 것도 다 사실로 찍혔는데 네. 나는 그 돈은 왜 줬는지 나는 모른다. 그러니까 이제 그 동안의 네. 그 검경의 수사라고 하는 것이 봐주기, 물타기 혹은 덮어주기 이게 가능했단 말이에요. 정치적으로 단 한 사람 빼고
이 사람 빼고는 다 그렇게 물타기, 그 덮어주기, 또 완전히 논점 흐리기가 가능했던 상황이었는데 유일하게 한 사람은 그렇게 안 했죠. 없는 죄까지 만들어내 가지고 이재명 대표의 그렇습니다. 경우. 네. 예, 이재명 대표 말고는 언제든 누구든 이렇게 수사상으로 불이익 당하는 것을 막아줄 수 있었습니다. 누구? 윤석열의 힘으로. 예. 근데 이제는 좀 어려워지지 않겠는가 싶고요. 증거가 예. 나왔는데 이 증거를 어떻게 덮을 수 있겠어요? 덮는다면은 결국엔 자기의 모든 명운을 걸어야 될 텐데 수사기관의 종사자들이 이 윤석열 때는 가능했죠. 뭐 그렇게 해도 막 윤석열이 키워주고 띄워주고 그랬는데 지금 윤석열이 무너질 상황이고 정권이 민주당으로 넘어갈 상황에서 누가 이런 오세훈과 홍준표를 위해서 뭐 대선에서 당선될 가능성이 거의 제로에 수렴되는 제로 죄송합니다. 오늘 5% 나왔다고 네. 그냥 5%에 수렴되는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 측을 건다? 불가능한 일이고요. 사실 보십시오. 12월 3일에 김건희가 윤석열 닥달해 가지고 계엄을 선포하려고 했다. 오빠 계엄해 이렇게 했을 거라고 추정하시는 거죠? 야라고 했겠죠. 예, 야라고 했을 겁니다. 틀림없이. 근데 보세요. 그게 창원지검의 명태균 폰이 들어간 거 아닙니까? 민주당도 아니고. 근데 검찰은 다 윤석열이 그 확실하게 통제하고 있다는 그런 우리가 믿음이 있잖아요. 그것도 사실이었고. 근데 지금은 지지율이 많이 빠졌고 아울러 명태균 이슈가 한참 불거진 상황에서 창원지검에 모두가 다 그냥 윤석열의 이런 표현 써서 죄송합니다만 따까지는 아닐 거 아니에요. 일단 수사는 다 해보자. 네. 창원지검에도 좀 똘똘하게 수사했던 검사분들이 실제로 네, 그 아까 저 화면 있다고 나왔습니다만 하더라고요. 우리 공직 신용환 기자 교수님, 피셜. 네. 신용환 교수님이 이제 창원지검 수사 받을 때 그 검사가 일단은 다 살펴보겠다 예.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죠. 그래서 믿고 제출을 했다고 그렇죠. 자료를. 네. 일단은 다 들여다보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검찰이 원래 그렇습니다. 다 들여다보고 다 수사하고 나중에 이제 뭐 지검장이나 뭐 총장급에서 그냥 덮어주거나 감싸주거나 그러거든요. 예. 실무 검사들까지 그 차원에서부터 덮어주고 감싸주고 그러진 않아요. 그런데 일단 실무 검사를 알아내기 시작했다. 지지율은 계속 빠지고 있지. 국정 동력은 상실했지. 그러니 야 지금 검찰 손에 들어갔다면 우리는 죽는다. 김건희가 그렇게 생각을 예. 했던 거고 윤석열도 거기에 공감했던 거고 그래서 계엄에 들어간 거 아니에요? 지금 이 국면 그때보다 더 악화된 국면에서 대통령도 아니고 지금 뭐 기껏해봐야 대선 주자에 불과한 홍준표하고 오세훈이 이걸 어떻게 막아낼 수 있겠어요? 못 막아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든 예. 명태균 입에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합리적입니다. 합리적이에요. 그래서 예. 이제 그 두 차례 타임라인이 앞으로 설정이 될 텐데 음. 1차가 그 탄핵 선고 이전에 음. 김건희와 관련해서 윤석열과 관련해서는 다 깔 건 까야 한다. 명태균 그리고 씨로서는 3월 11일로 전 보는데 네. 3월 11일 이전에 못 가면은 일단 실기를 한 것이고요. 오세훈 그리고 홍준표. 홍준표에 대해서 제대로 못 간다. 그러면 또 2차 실기를 하는 거고 우리 명태균 씨는 그냥 감옥에서 김건희와 함께 네. 국정농단을 했던 사람으로서 중한 처벌을 받게 되는 거죠. 네, 뭐 네. 그런 어리석은 선택을 할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에서는 다른 게 아니에요. 사실대로 있는 그대로 다 풀어라. 그러면 또 정상 참작의 여지가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박찬대 원내대표가 네. 공익 신고자로 네. 볼지 말지 그 부분은 한번 보겠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뭘 까야지. 그렇죠. 까지도 않고 공익 신고자가 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박찬대 원내대표가 예. 그런 얘기했어요. 뭘 내놓은 게 없는데 벌써 공익 신고자 얘기를 할 수 있겠는가? 그러니까 뭐 조건 내지 말고 딜하려고 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있는 그대로 아는 그대로 다 내놓으면은 예. 뭐 민주당이 아니라 국민들 차원에서도 그래도 명태균이 이런 윤석열 정권 청산에 일익을 담당했으니 좀 봐주자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겠어요? 예, 민주당 보고 그냥 딜을 친다? 민주당이 무슨 힘이 있다고? 만약 그렇게 딜 쳤다가는 나중에 후폭풍이 또 있을 봐봐요, 것이고. 뭐 김현태 있지도 않은 네. 그 뭐 거래를 했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잖아요. 곽종근하고 민주당 의원들하고. 네. 예, 봤더니 그게 민주당 의원들이 곽종근 사령관을 회유한 게 아니라 그 김현태를
성일종 위원장이 회유한 걸로 지금 보인단 말이죠. 예. 어제 박선원 의원이 또 그렇게 밝혀냈는데 민주당은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큰일 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 명태균 씨는 그냥 정의의 바다에 자기 몸을 던지기 바라겠습니다. 예. 예. 자, 그런데 김건희가 낀 곳이 여기저기 다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명태균 씨와 관련해서 명백하게 드러난 게 텔레그램으로 통화한 부분. 그렇죠. 예. 48분 동안 통화를 하면서 그때 조국 전 장관을 수사할 때 애를 많이 쓴 김상민 전 검사에게 의창 지역구 의원이 되게 해달라. 예, 그 지역구가 이제 김영선 지역구인데. 네, 예. 그런 이슈가 요새 많이 뜨겁잖아요. 네네네. 정말 선거 개입을 명확하게 한 것이다라고. 아유, 그럼요. 얄짤 없는 거죠, 그거는. 예. 죄송합니다. 얄짤이라는 표현은 업계 용어인데. 오마이 TV입니다. 예. 뭐 전혀 그 뭐 애누리 없이 네. 애누리 없이 그는 사실로 보입니다. 예, 그리고 김상민 검사가요 현직에 있을 때 어떤 분입니까, 이분이? 뭐 윤인맥이죠. 뭐 김건희가 다 얘기했네요. 네. 보니까 조국 특수통 수사 때 출신이고. 열심히 조국을 털었던 그런 사람이고요. 그런데 검사로 아직 있는 와중에 문자를 돌리면서 창원 의창구 맞아요. 지역 주민들에게 예. 또 플래카드도 걸었거든요. 네. 안 되죠. 뭐 정치를 하려면은 사퇴하고 그렇죠. 해야 되는 거고 사퇴해서 출마하는 것도 사실 곱지 않은 시선이 예. 많은데 말이죠. 현직에 있는데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아마 이거는 틀림없이 김상민 씨가 뭔가 어디로부터 언지를 받았고 언지를 받았으니까 사실은 출마를 마음 먹었던 것이고 그리고 저쪽 김건희가 김영선 쪽에다가 다른 곳으로 나가라고 유도했다는. 그리고 이제 그 요번에 김상민 검사를 밀어주면 내가 장관 자리 이런 걸 좀 알아볼 수 있겠다 이런 취지의 발언도 했잖아요.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나요? 제가 올 3월이 아니죠. 작년 3월 이제 총선 앞두고 있는 시점에 김영선이 기자회견 준비한다.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때 제가 듣기로는 김영선이 자기가 이제 의창에서 김해로 나가려고 하는데 공천에서 탈락했어요. 네. 김해로 옮겼으면 뭐 돼야 되는데 아예 그냥 컷오프를 당한 거란 말이죠. 빡쳐가지고 그래서 김건희하고 빡치다니요. 화가 아니 이제 예. 어떤 분 중에 개 중에는 예. 그 화가 나면 주차장 들이받는 분이 있습니다. 아, 그래서 예, 팍을 팍 쳤다. 표준어입니다. 네. 팍 친 분이 계셨어요. 예. 그래서 근데 그때 제가 좀 생소했던 게 아니 김건희하고 김영선하고 대화를 나눴다고? 근데 그 뒤에 나온 이야기들 보면은 9월 뉴스토마토 보도 네. 이후로 김영선은 빠지고 명태균하고 김건희가 주로 대화 나눈 걸로 알려졌고요. 그래서 뭐야 김영선하고 김건희하고 대화를 나눴다고? 그 얘기는 뭐야? 갑자기. 아니 주로 명태균하고 김건희하고 대화를 나눴고 명태균이 김건희하고 민원을 해결했고 그 민원이라고 하는 거는 창원 의창에 2022년 재보선 때 그 김영선을 공천시켜 달라 뭐 이런 민원. 그래서 김영선하고 통화한 건 사실이 아닌 모양이구나 이랬는데 최근에 이제 알게 된 거죠. 김영선하고 그리고 김건희하고 이렇게 너 저기 의창 안 나가면 양보하면 공기업 사장이나 장관 자리 시켜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근데 그것도 지켜질 가능성이 없어졌죠. 그래서 이제 김영선이 폭로하려고 했었는데 결국에는 뭐 폭로하지 않고 지나가 버렸어요. 그걸 그래서 이제 개혁신당의 이준석이나 천하람 의원을 찾아가서 그렇죠. 예. 그 칠불사 회동 3월달에 제가 들은 얘기 네. 아닙니까? 2월 말, 3월 초, 그러니까 2월 말, 3월 초가 좀 그런데 2월 28일, 3월 1일 그날 밤에 칠불사에서 만났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얘 역시 또 사실이었구나. 저는 나중에 알게 됐던 것이죠. 네. 그러니까 김건희하고 김영선하고 직접 통화 있었고 당연히 김건희하고 명태균하고의 직접 통화도 있었고요. 예. 아유 어떻게 사적 개인에 불과하신 다만 경호만 받는 대통령 부인께서 비화폰도 쓰고 있습니다. 그 공당의 공천에 개입할 수 있습니까? 이 자체로 요거는 처벌 대상입니다. 근데 지금 김건희에 대해서 출국 금지는 했나 모르겠어요. 안 한 걸로 알고 아직까지 있어요. 보도가 나오지 않은 걸 보면 안 했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아니 만약에 저 망명하면 어떡하려고?
저기 도주하면 어떡하려고. 그때 지난주인가 오셔가지고 윤석열의 하야 설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잖아요. 근데 대통령실 입장도 그렇고 변호인단 이야기도 그렇고 하야는 말이 안 된다. 약간 일축했어요. 근데 김건희 망명설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그 어떤 곳에서도 이걸 이슈화하지는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근데 제가 또 들은 정보. 예. 그 지난주에도 그 망명을 일본으로 기호 준비했다는 썰을 전해드렸잖아요. 자, 그 또 하나의 썰. 썰 뭐가 있습니까? 자, 오늘 여기 최초로 갑니다. 화들짝 놀랐다. 아 그게 저 따위께 김용민한테 어떻게 그 정보가 넘어갔느냐. 이런 화들짝 놀랐다. 그 더 나아가서 멘붕을 했다. 본인의 망명설이 지금 알려진 것에 그게 대해서 마지막 카드인데 그게 어떻게 저렇게 적대적 진영으로 넘어갔느냐. 이런 이야기가 돌았다. 예. 그럼 망명설은 설에 그치고 접는 겁니까?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아니 근데 예. 지금 만약에 망명을 하면은 얼마나 모양이 빠집니까? 사실은 이미 다 폭로가 됐는데. 네. 근데 만약에 망명을 안 한다. 그래서 수사를 당하고 그래서 기소가 되고 감옥에 있고 그럴 바에는 좀 욕먹더라도 비난받더라도 튀자. 아직은 이걸 포기하지 않은 걸로 저는 전해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출국 금지를 해야 합니다. 출국 금지해야 되는 거예요. 밀항하는 거 아닙니까? 그건 출국 금지랑 상관없어요. 밀항이나 뭐 사실 망명이나 네. 다르지 않죠. 수사 안 받고 네. 재판 안 받겠다, 감옥 안 가겠다. 그런 점에서는 밀항이나 뭐 망명이나 마찬가지예요. 네. 예. 아니 그럴- 출국 금지를 만약에 이제 그 사법기관에서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뭐 어떤 루트를 통해서든 배한적 근데 준비해서 아마 밀항을 그 출국 금지라는 일종의 네. 어떤 그 수사기관의 예. 그 행정적 조치에 반해서 밀항을 했다. 받아줄 나라 없을걸요. 예컨대 뭐 일본으로 간다고 칩시다. 옆나라니까. 옆나라 일본으로 갔을 경우에 만약에 김건희를 그런 식으로 밀항한 김건희를 받아주고 망명을 수용한다. 그럼 한일 관계 어떻게 되겠어요? 예. 끝장나는 거지. 네. 뭐예요 그게 도대체. 온 국민이 분기탱천하는 건데. 예? 그렇기 때문에 그는 수사를 피하려고 예. 처벌을 피하려고 도망간 그 범죄자를 받아준다. 그럼 그 나라는 뭐 완전히 이제 더 이상 대한민국하고 교류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방법은 중국으로 가야 되는 건데 지금 중국으로 갈 수 있을까요? 예. 지금 이렇게 중국 반중국 정서를 퍼뜨려 놨는데 네, 어떻게 네. 가겠습니까? 뭐 그렇다면은 자유중국도 있습니다. 대만. 예. 대만에 가는 방법도 있는데 대만까지 너무 멀어요. 예. 한참 내려가야 됩니다. 그럼 이제 뭐 밀항설도 그냥 바람에 그치고 넘어갈 확률이 아니, 아니. 지금으로서는 그 3월 11일로 전 예상하지만은 네. 파면 이전까지 안심할 수 없어요. 지금 아무도 안 부르지만은 3월 11일 이후에 안 부르겠습니까? 어떤 분은 또 그렇게 예측하더군요. 적어도 윤석열이 파면 결정 나기 전에 김건희를 구속할 것이라고. 그래요? 검찰이, 예. 아니 지금 서울중앙지검으로 창원지검에서 이제 넘어갔잖아요. 그렇죠. 사건이. 그러면 지금 이제 수사가 좀 제대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보세요? 너무 좀 사실 웃긴 거예요. 뭐냐면 창원지검에서 계속 수사할 때 막 언론이나 뭐 민주당에서 중앙지검으로 올려보내라 그랬단 말이죠. 그때 그 검찰이 뭐라고 그랬냐면은 사건 관계인들이 다 창원에 살기 때문에 그래서 저기 창원지검에서 수사해야 한다 이러고 있어요. 근데 이번에 중앙지검으로 올리면서 뭐라고 했느냐면 사건 관계인이 다 서울에 있기 때문에 중앙지검으로 옮긴다고. 뭐야 이게 예. 대체 글자만 바꿔가지고 네. 도시 이름만 바꿔가지고 어쨌든 뭐 네. 만시지탄의 감이 없지 않으나 중앙지검에 올라왔다는 거는 한마디로 얘기해서 김건희 제대로 털겠다. 그렇게 전망하시는 거죠? 이거는 틀림없어요. 예. 뭐 김용민이가 저기 사실은 그 준법조인이나 다름없습니다. 왜냐 지금 김건희 쪽으로부터 고발을 당해서 예. 형사 피의자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법조계에 몸담고 있어요. 예. 예. 근데 예. 제가 김건희 사건 그 고발을 당했잖아요. 제 재판장이 박정호 판사라고 이번에 서울중앙지검 영장전담 판사가 되셨어요. 영전을 하셨지. 예. 근데 그 박정호 판사가 김혜경 여사에 대해서 지난번 그 왜 예. 그 법카요? 법인카드 예. 300만 원 형을 때린. 네. 아니 그 10만 원짜리인데 그것도 자기 아는 가까운 사람한테 도시락 네. 차원에서 샌드위치 준 건데 그걸 가지고 그
유죄를 때리신 분이란 말이에요. 뭐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그분이 그 영전을 하신 건지 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가 되셨습니다. 지금 담당하시는 근데 이제 만약에 이제 윤석열 부인 김건희에 대해서 구속영장이 청구가 돼서 네. 심사를 받아야 하는데 그 심사하는 판사가 박정호 판사시면은 잘해주시리라 생각합니다. 네. 잘해주시리라. 그래서 이제 윤석열 탄핵 선고 이전에 김건희가 구속이 청구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근데 아마 뭐 제가 박정호 판사님 얘기는 뭐 그냥 웃자고 하는 얘기고, 아니 뭐 어느 판사든 지금 드러난 범죄 혐의만 해도 구속의 필요성이 차고도 넘치거든요. 그래서 아마 구속이 될 겁니다. 예. 그래서 구속이 되면은 이제는 완벽하게 윤석열 권력은 꺾이는 거죠. 그렇죠. 이제 완전히 대선 국면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네. 일단은 출국 금지부터 합시다. 우리 네. 그 검사님들 제가 출국 금지 할 만한 이유가 차고도 넘치잖아요. 그런데 안 한다는 거는 좀 너무 심한 태도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렇게 출국 금지까지 이어지면 사실 국민의 입장으로선 굉장히 속 시원한 결정일 텐데 그럼에도 뭔가 찝찝한 건 예를 들면 김성훈 경호처 차장이라든지 네. 구속영장을 청구해도 계속 이게 기각이 나오잖아요. 네네. 이게 뭔가 그 경호처 직원들의 일부도 비아폰을 지급한거나 비아폰 서버 수색을 하는 것도 힘들어지는 상황이 네. 검찰과 어떤 끈이 연결돼 있는 건 아니냐. 예, 이게 이제 사실은 구속영장이라고 하는 게요. 예, 경찰도 수사기관이고 검찰도 수사기관인데 경찰은 직접 피의자를 구속할 수가 없어요. 반드시 검찰을 거쳐서 법원에다가 청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찰이 하는 구속영장은 신청이라고 하죠. 이 신청은 검찰에다 신청하는 거고 검찰이 이거 보고 이거 구속 필요가 있는데 하면은 법원에다가 청구를 하는 건데 경찰이 그래서 김성훈, 이광우 이런 사람들 구속영장을 검찰에 신청했는데 검찰 차원에서 3번이나 다 기각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법원으로 청구가 안 된 거야. 그러니까 아예 그 뭐 영장 실질 심사도 받지 않고 그냥 검찰선에서 커트가 됐는데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 이유에 대해서는 첫 번째 우선 그 대검 차장 이진동, 이진동 차장. 진동을 지금 표현하신 거 온몸으로? 진동 차장. 예. 예전에 제가 저기 소시적에 진동 칼라링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했었어요. 진동 컬러링? 예. 진동도 그 왜 벨소리처럼 좀 특이한. 예. 그래서 예전에 그 DJ 그 진동 칼라링. 이거 하고 이회창. 오. 그리고 저기 앙드레김. 이런 거 한번 해보려고 했었는데 이 진동 대검차장 이게 대검차장 위에 검찰총장이 있거든요. 그 검찰총장이 있는 집이 그 대검 아니에요, 대검. 대검의 대빵이 검찰총장이고 그 다음 차석자가 바로 차장인데 이진동 이 사람이 그 내란 국면에서 비화폰으로 통화를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김용현하고 좀 찝찝한 거죠. 김용현하고 통화를 했단 말이에요. 국회에서 나와서 밝힌 입장으로는 김용현과 관련해서 어떤 뭐 이상한 얘기를 나눈 게 아니다. 수사에 좀 협조해 달라. 뭐 이런 취지의 발언을 한 것이다. 뭐 그 정도만 얘기하고 넘어가더라고요. 그 비화폰으로 통화를 한 건데, 근데 사실 김용현 씨가 저 안에 있었단 말이에요. 국방부 장관 공관에 뭐 사표를 냈지만은 계속 있었어요, 며칠 동안. 국방부 장관 공관은 보안 시설이기 때문에 누구도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사실 이번에 그 윤석열 체포할 때도 얼마나 애먹었어요. 그렇듯이 접근이 쉽지 않은 곳이에요. 근데 거기를 나와서 체포가 됐단 말이죠. 이거는 그 김용현의 신병을 확보한 게 아니라 김용현을 보호하기 시작한 것이다. 보호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건 결국에는 지금 검찰도 내란 국면에서 뭔 협조한 게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드러나면 안 되거든요. 근데 드러날 수 있는 계기가 바로 비화폰 서버. 이거를 확보하는 순간 검찰이 내란 국면에서 그 계엄 국면에서 누구와 어떻게 통화했는지가 다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검찰로까지 이 내란 수사의 어떤 불길이 번지게 되는 거고, 그걸 막기 위해서 계속 김성훈 컷, 김성훈 컷, 김성훈 컷
것이 아니겠는가? 네. 이 해석이 합리적이에요. 그러니까요. 검찰이 김성훈 경호처 차장을 그렇게 커트 3번을 하고 네. 말씀하신 것처럼 김용현 전 장관이랑 비화폰으로 음. 통화를 한 것도 밝혀졌고 네. 아니 그래서- 김용현 지금 하는 거 보세요. 이게 내란의 진상을 밝히는 사람입니까? 예. 사태의 어떤 그 흑막과 진실을 적극 공개해서 내란 수사에 협조하는 사람입니까? 헌재 나가서 또 검찰 수사 과정에서 엉뚱한 짓거리를 하고 있잖아요. 네. 지금 심지어는 오늘 기사를 보니까 헌재에 나의 수사 기록이 넘어가는 걸 막아달라 이렇게 요청했다가 기각당한 거 아니겠어요? 회방을 놓느라고 정신이 없습니다 지금. 이런 사람이 왜 순순히 그 보안 시설을 나와가지고 그 체포가 됐겠어요. 예. 뭔가 뒤로 검찰과 거래한 것이 있기 거래할-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빨리 특검이 예. 내란 특검이 빨리 가동이 돼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중앙지검에서는 명태균 그리고 김건희 이 고리를 밝혀낼 것이다. 예. 그게 죽은 권력이기 때문에. 아. 그러니까 그게 좀 이상하잖아요. 네. 뭐야 도대체 이게 그 윤석열을 처벌할 마음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뭐 명태균 건으로는 뭐 처벌할 것처럼 얘기하고 내란 건은 이렇게 디펜스 하려고 그러고 이거는 오래전부터 우리가 익히 들어왔던 말에서 해답이 있습니다. 검찰은 검찰을 위해 존재합니다. 윤석열이 더 이상 검찰을 지켜줄 수 없는 사람이고 죽은 권력이기 때문에 그는 걷어치우는 거죠. 예, 죽은 권력이기 때문에 이제 물어뜯기 시작할 거예요. 그러나 만약에 내란 수사 제대로 해서 검찰의 비위가 드러난다? 요거는 원치 않는 바거든요. 그래서 자기 조직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검찰로 불똥이 튀는 걸 막으려고 하는 거예요. 예, 지금 윤석열, 김건희는 죽은 권력이에요. 예. 예. 그렇게 봐야 한다. 네, 예. 내 말이 맞을걸요? 네. 내 말이 틀리다고 하는 사람들은 많이들 후회했습니다. 많이들 후회했어요. 그럼 이제 특검이 뭐 예를 들어 명태균 특검법이나 음. 이런 게 등장을 해야 음. 지금 이 샅샅이 잡아내는 것들 가능할 거라고 보는데 근데 지금 명태균 특검을 반대하는 최상목 대행도 수상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 아마 그 이유가 명태균 특검을 통해서 백일하에 다 드러날 겁니다. 예,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여전히 지금 내란의 잔당으로 보이는 사람들이 지금 내란을 수습한다면서 그 자리에 앉아 있단 말이죠. 일단 조기 대선이 이루어지고 예. 새 정부가 들어서면은 물론 그거는 전제가 국민의힘이 심판받는 대선이어야 한다는 전제지요. 예. 그 전제 속에서 새로운 정부가 들어선다면 그러면 뭐 국회의 특검법을 거부하지 않겠죠. 예. 예, 국회 다수당하고 집권당이 같으니까요. 그러면은 이제 그때는 명태균 특검이 아주 자연스럽게 출범하게 될 것이고 그 여죄들 지금 처벌받지 않는 사람들에 네네. 대한 여죄도 규명이 될 것입니다. 예, 정말 말 그대로 잔반 처리하듯이 음, 잔당 처리. 그렇죠. 예. 예, 뭐 그래서 사실 그런 말도 나왔잖아요. 아니 윤석열이 그 구속 기소됐고 그런데 뭘 또 내란에 대해서 수사할 게 있냐? 아니 윤석열이 혼자 내란했습니까? 그 밑에 휘하에 수족들이 있잖아요. 부역했던 또 사람들. 아직 그 감춰진 들춰지지 않은 뭐 검찰로 의심됩니다만은 그런 세력들은 지금 아예 그 근처도 못 갔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란 특검은 더욱 기묘해졌다, 피해졌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그럼 어제 10차 변론길 음. 어떻게 보셨어요? 윤석열이 그 한덕수 총리가 있을 때는 퇴정을 했다가 다시 홍장원 차장 나왔을 때는 막 삿대질하고 거짓말한다면서 몰아세우고 막 그랬었는데 뭐 혹시 무슨 저기 대통령과 예. 국정 제2의 책임자, 그 이제 자기 밑에 국무총리하고 뭐 이렇게 뭐 공방을 벌이고 이러는 것들이 보기 좋지 않다. 뭐 국격에 별로 도움이 안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나갔던 것 같은데 아닙니다. 제가 윤석열의 마음을 꿰뚫고 있습니다. 윤석열 전문가로서 한마디 네, 하신다면 꿰뚫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은 한덕수가 행여나 자기한테 불리한 증언을 할까봐 두려워서 나간 거예요. 예. 근데 홍장원하고 뭐 앞서 그 곽종근 예. 대단한 적대감을 드러내고 있잖아요. 본인이 아예 그 이번 탄핵 사태를 공작으로 규정하면서 그 둘로부터 비롯됐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어제도 그 앉아가지고 홍장원 막 공격했잖아요. 뭐 그 자리에서 뭐 좌우 그 앞뒤에 변호인들한테 막 그 지휘를 하듯이 했고요.
종이 막 줘보라고. 예. 그거는 이제 말하자면은 이 변호인들을 못 믿는 거예요. 야 싸우려면은 나처럼 싸워야지 하면서 앉아가지고 거의 프로듀서 역할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홍장원하고 곽종근의 어떤 발언에 어떤 진실성에 흠집을 내면은 자기가 살아날 길이 보이지 않겠는가 이렇게 판단을 해서 남아가지고 열심히 진두지휘를 했는데 한덕수를 어떻게 하기는 너무 말하자면은 부담을 느낀 거고 무서워서 도망간 거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뭐 아무 얘기도 안 하고 나간 거 아니에요. 통상 정말 뭐 국격 이런 것들이 염려됐다 그러면은 아마 마이크 잡고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저와 함께 국정을 담당했던 국무총리를 상대로 한 이런 증언을 경청하는 이 시간에 참여한다는 것 자체가 좀 여러 가지로 나라 안팎의 위신의 문제도 있고 그래서 나가겠습니다. 이랬을 거예요. 본인이 마이크 잡는 거 좋아하니까 언젠가 몇 차 변론 때는 한 18분 가량을 본인이 혼자 계속 마이크 잡고 이게 걱정이에요. 얘기했거든요. 걱정이에요. 지금 윤석열은 어떻게든 최대한 재판을 길게 해서 그래서 그런 말을 했다잖아요. 제가 전에도 체포되기 전주에 여권 원로를 만났다 이 얘기했잖아요. 네네 지난주에 하셨죠. 네, 신용환 교수님이 또 그런 얘기도 하시대요. 신용환 교수님은 또 어디서 정보를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신 교수님 말씀에 따르면은 자기는 김문수를 민다.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돌아오겠지만 돌아오지 못하면은 김문수가 여권 주자가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했다고 신 교수님이 얘기했잖아요. 그 사람 그 여권 원로한테 했던 또 다른 말은 뭐냐면 국무총리? 아니에요. 그렇죠. 국무총리 제안을 했던 한 10명 정도 원로가 가서 뭐 각각에게 국무총리 만나는 그렇죠. 예. 그 자기만 국무총리 제안을 받은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한 10명의 원로들한테 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제1 국무총리, 제2 국무총리 이거 만들려고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그 양반한테 했던 말이 내가 이재명을 끌어안고 죽겠다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최대한 시간을 끌면은 본인에게 이재명 유리할 선거법 것이다. 그 유죄. 그래서 뭐 선거 출마가 이제 불가능한 그런 형량을 최종 확정받을 때까지 내가 최대한 재판을 끌어보겠다. 그랬던 거 아니에요? 그 형사 재판 끝난 다음에 저기 헌재하자고 그랬던 게 윤석열입니다. 근데 이제 뭐그 준비기일 한 번 했는데 이게 되겠어요? 아예 그냥 헌재에서는 킬 해버렸죠. 형사 재판과 헌법 재판은 다르다 이러면서. 시간대가 다르다. 근데 지금 2월 25일 그날에 이제 마지막 변론 기일을 잡으면서 윤석열에게 무제한의 시간을 최후 주겠다. 진술을 주겠다. 염려되더라고요. 저는 무제한이라고 해서 뭐 한 시금을 전폐하고 한 몇 박 며칠 하면 어떡하지? 이재명 대표의 최종 대법원 판결 날 때까지 그 필리버스터를 하는 건 아닌가? 그러니까 저도 순간 진짜 필리버스터 느낌으로 무제한으로 한다고 하니까 논리 있는 말을 할 필요가 없어요. 네. 진술이 안 끝난 거니까 뭐 물론 중간중간에 제지 들어오겠지만 아직 안 끝났습니다 진술 이러면서 뭐 정말 몇 달을 그냥 잠도 안 자고 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들 정도인데 근데 한 굉장히 장시간 할 건 분명해 보여요. 그날 기자들 죽어놨습니다. 걱정입니다. 최소한 5시간 이상은 얘기할 거예요. 혼자서. 네. 그러면서 뭐 자기 살아온 얘기도 하고 뭐 온갖 그 왜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 윤석열이 이제 정치 처음 입문하고 그 조선일보 출신의 그 이동훈 대변인을 이렇게 영입을 했는데 이동훈 씨가 얼마 안 있다가 이제 윤석열하고 결별하면서 나중에 했던 말이 1시간을 얘기하면 59분 혼자 떠든다고. 59분 혼자 떠든다고. 뭐 그렇게까지 동무대를 열어줄 필요는 있을까 싶은데 그날 진짜 몇 시에 끝날 거로 전망하세요? 2시에 시작이거든요. 그래서 각각 2시간씩 입장 정리하고 하는 그 이후에 이제 최후 진술을 할 수 있게 무제한으로 열어뒀는데 2시에 시작하면 몇 시에 끝난다? 요게 이제 그 뚱보들이 말이죠. 또 당뇨가 있는 사람들은 허기를 못 참습니다. 그 오후 6시가 좀 하나의 어떤 고비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런 편법을 쓸 수가 있어요. 변호인들이 도시락을 그러니까 먹으면서 우걱우걱 먹으면서 계속 발언을 하면 김밥이라도 앞에 놔두고 몇 날 며칠 갈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뭐 재판부가 좀 시간 지나면 아직도 하실 말씀이 더 있냐 이렇게 하겠지만은 할 겁니다. 그러면 희대의 코미디로 이제
이번 헌법재판이 마무리되겠죠. 시대의 코미디로. 예. 아 진짜 윤석 노래도 부르고 그럴 거예요. 노래도 부르고 노래도 잘 부르잖아. 우리의 사랑이 필요한 거죠. 이 노래. 이 노래 보니까 야 노래 꽤 불렀다. 이 사람 노래방 많이 다녔구나.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예. 뭔가 있어. 우리 이게 노래에 소울이 있어요? 소울이 있어. 소울이 있어. 윤석열이가. 예. 예. 아 그래서 이제 그날 그 자리에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 게 결국 윤석열로서는 본인의 일을 자백하는 꼴이 되지 않겠냐. 그렇죠. 네. 왜냐하면 이게 이미도 막 자백 많이 했어요. 네, 그러니까 자기도 셀프 자백을 많이 했잖아요. 예. 그래서 혼자 그렇게 무제한으로 열어두면 아마 분명히 자백쇼가 될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도 하는 분들이 있고. 그러니까 저 기자님들이 뭐 제가 요령을 말씀드리면은 윤석열이가 하고 싶은 말은 앞에 한 5분 정도일 거예요. 그 나머지는 다 그냥 시간 때우는 그런 거니까 한 5분만 주목하시고 예. 그리고 편하게 접으세요. 뭐 들을 말이 없어요. 윤석열한테. 그 형사 재판이 안 그래도 어제 이제 시작이 됐잖아요. 준비 기일이긴 했지만 네. 출석을 해서 본인이 할 것도 없는데 굳이 나온 거예요. 사실. 안 나가도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준비 기일 형사 재판 같은 경우 예. 민사도 아마 그럴 텐데 준비 기일이 있으면 민사는 아예 뭐 변호사가 내내 선고까지 그냥 변호사만 나가도 되지요, 사실은. 형사 같은 경우 준비 기일은 한 번 또는 2번 정도 합니다. 예. 거기는 이제 변호사가 나가서 이제 쟁점 정리하고. 그렇죠, 쟁점 예. 정리하고 뭘 증거로 채택할 것인지 뭐 더러는 국민 참여 재판으로 할지 말지 뭐 이런 것들을 갖고 논의를 하는데 예. 근데 굳이 나갔단 말이죠. 요거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바람 쐬고 싶었다. 그렇죠. 그것만 아니 답답한데 네. 그것도 있지만은 그게 한 40%라면 60%는 밖에서 밥을 먹고 싶다. 그치. 예. 그 경호 인력들이 일단 붙고 편하게 자기 렌트카인 거잖아요. 본인의 그렇죠. 전용차, 네. 법무부 호송차 파란색이 본인의 차고 네. 예, 알아서 운전해주고 알아서 길 터주고 네. 바깥바람 쐬면서 아이고 뭐 날씨가 춥네 어쩌네. 그래도 사실 좀 윤석열 씨는 말이죠. 형이 확정되면은 사형 아니면 무기일 예. 텐데 만약 무기라면 바로 기결수가 되는 거 아닙니까? 기결수면은 사실 뭐 법정에 나올 일이나 이런 것들이 없지 않겠어요? 그러나 윤석열 씨 그건 걱정 안 해도 됩니다. 너무나 많은 혐의들이 지금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건건이 재판이 있게 될 것이고요. 그 자주 나올 수 있을 것이다. 네, 직업이 이제 피고가 될 거예요. 직업이 피고. 예. 네. 여러 사건이 결부돼서 직업? 예. 직업이 기결수가 되면은 이제 네. 뭐가 되냐면은 그 이제 그 구치소 안에서 예. 그 노동을 해야 됩니다. 예. 노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뭐 노동한다면은 뭐 그 구치소 내에 뭐 청소를 한다든지 네. 뭐 음식하는 것도 예. 그런 일도 한다든지 그럴 텐데 음식 시켜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 계란말이 김치찌개 거의 레전드라고 하더라고요. 예. 예. 아주 좋은 기량이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사회 봉사하는 네. 윤석열의 모습을 기대합니다. 직업이 피고란 말이 너무 참 직업이 피고지. 예. 예. 어이가 없네요. 예. 예전에 제가 저기 그 총선에 출마했다가 네. 국민 욕설가로 이제 완전히 이미지를 굳히고 낙선했을 때 해외에 잠깐 나갈 일이 있어서 그때 낙곰수 할 때 공연차 갔는데 뭐 입국할 때마다 뭘 쓰래요. 네. 뭐 그래서 직업해서 예. 직업에다가 이제 소설가가 아니라 욕설가 이렇게 입국 썼던 거절당하진 않으셨어요? 전혀 그런 거 없었습니다. 그래요? 예. 예. 욕설가. 예. 그 뭐 샌드위치도 만드는 거 아니냐고. 어떤 샌드위치? 분이. 샌드위치. 예, 샌드위치 만들어서 그 체포되는 당일날 뭐 여권 인사들한테 네. 줬는데 하나도 안 먹었다고 하더만. 아유, 예. 그래도 좀 음식을 잘하는 대통령으로서의 그 딱 하나의 긍정적인 이미지는 남기네요. 예. 그 박은정 그러니까 박은정 의원이죠 이제 박은정 의원 그리고 김기표 의원이 어제 형사 재판에 참여한 둘 다 법사위. 네, 윤석열의 모습을 보고 확실히 헌법재판소 출석했을 때랑은 확연하게 다른 게 형사재판장에 들어오니까 뭐 처음에는 자리 앉는 것도 헷갈렸나 보죠. 본인이 피고인석에 앉아야 되는데 증인석에 가서 앉아 있었나 뭐 그랬나 봐요. 그리고 이제 피고인석에 딱 앉아 있는 윤석열의 모습을 보면서 이제 좀 현실 자각한 현타가 와서 본인의 입장에 대해서 자각한 것 같다. 힘이 많이 빠져 있더라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알코올이 안 들어가서 그래요. 그게 그냥 단순히 알코올 때문일 것이다. 매우 중요합니다. 알코올 의존 환자가 이제 그 자기 의뢰인이었던 예. 어떤 변호사님 말씀에 따르면은 감옥에 들어가서 술을 못 마시고 한 보름 지나면은
아마 사람이 많이 달라져 있을 거라고. 자기가 지금 어느 처지에 놓여 있는지 반성은 아니고 자기가 지금 어느 처지에 있는지를 자각하게 될 거라고. 그래서 체포되기 전만 해도 막 기세등등했잖아요. 오늘 예. 또 한겨레 보도를 보니까 저 김성훈이한테 국군 통수권자를 무조건 지켜라. 그러니까 자기를 지키라는 얘기를 한 거죠. 아니 지금 자기는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이 발부돼서 예. 잡혀 나갈 상황인데 자기를 지키라? 이거는 이 사법부의 판단을 역행하는 부정하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박근혜도 사실 탄핵당한 이유, 파면당한 이유 중에 하나가 그 검찰하고 특검 나가서 수사를 안 받았어요. 예, 재판 지연하려고 하는 목적이 크다 이런 이야기도 그것만으로 있었고. 예. 비협조했다는 이유만으로 그 헌법을 수호할 의지가 없다. 이런 이유로 바로 이제 파면이 됐단 말이죠. 윤석열은 뭐 그 정도가 아니죠. 예. 수사 안 받는 정도가 아니라 체포를 방해하고 심지어는 헌재 문건을 수령하는 것도 거부하고 뭐 하나부터 열까지 전부 다 적대적으로 그렇게 변호인을 앞세워 가지고 거부하고 무력화하고 저지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이거는 뭐 헌법재판소의 뭐 판단은 이미 나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이건 형사 어렵지가 재판- 않아요. 이거는 예. 이동영이도 맞힐 수 있는 그 네. 결과예요. 예. 근데 이제 형사 재판의 이야기는 네. 이제 본인이 정말 음. 법적으로 형량을 이걸 이제 가늠해야 되는 거잖아요. 본인 그렇죠. 입장에서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은 뭐 그냥 탄핵이냐 아니냐. 그렇죠. 파면이 네. 아니냐. 이것도 굉장히 크긴 하지만은 이거는 뭐 그냥 감당할 수 있는 거고 다만 형사 그렇죠. 결과가 만약 사형으로 나온다. 네. 근데 이게 사실 군형법으로 하느냐 아니면 민간인에 대한 법으로 가야 되느냐 이걸 두고 논란이 네. 있었는데 군형법으로 가면요. 사형. 내란죄는 사형밖에 없어요. 예. 예. 뭐 무기가 없어. 근데 국군 통수권자라면서 본인이. 그러니까 예. 그렇다면은 당연히 군형법으로 가야 되는 건데 어쨌든 살떨리지요. 지금 예. 한 짓이 있는데 그래서 사형 판결이라도 나와버리면은 야 이거죠. 사형 판결을 최종적으로 받는다. 그러면 이 사람은 사형될 때까지 미결수입니다. 예. 사형이 돼야 기결수가 되는 거예요. 그냥 죽자마자 기결수가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뭘로 전망하십니까? 형사 재판의 결과는 예측을 해본다면 김용민의 촉. 저는 이게 이게 두 가지의 어떤 시나리오가 있을 텐데 예. 첫 번째는 무기, 첫 번째 다른 하나는 사형. 사형. 이걸 텐데 결국 다음 정권 들어서서 그 정권이 얼마나 인기가 있느냐 또 이제 내란 특검이 이제 도입되면은 지금까지 감춰졌던 윤석열의 모든 것들이 다 네.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국민의 공분이 더 커지느냐. 요 이제 관건이 한 2년 걸릴 거예요. 2년 후에 과연 국민 정서가 어떠할지가 변수가 될 겁니다. 결국 법원은 국민 정서 보고 판단하거든요. 예, 저는 뭐 무기로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인 전망은 네, 그냥 지금으로서는 무기로 나오지 않을까 싶고요. 그렇다고 무기는 여러분 감형이 안 돼요. 예, 그 사형 아니면 무기인데 뭐 그걸 다 깨고 뭐 징역 몇 년 이렇게 예. 안 돼요. 그게 뭐- 사형 아니면 무기인데 유죄로 나온다면은 예. 그렇다면은 대통령 사면밖에 없는 건데 아마 민주당에서 집권한다면 네, 사면 방지법. 사면이 네. 불가능한 그 형법도 만들게 될 것이고요. 아마 그 어떤 돌이킬 수 없는 역진이 불가능한 영구 감옥 생활, 영구한 감옥 생활이 확정될 겁니다. 김건희는 어떻게 전망하세요? 김건희 제가 예. 근데 괜히 알아가지고 입이 간질간질합니다. 근데 지금 말 못하시는 게 하나 있는데 좀 검증이 되면 얘기를 아니야 하시고. 이미 검증 다 됐어. 그래요? 예. 검증 다 됐어요. 이제 여러분 요거 저는 이렇게 보는데 윤석열 파면되면은 바로 솟구쳐 올라올 겁니다. 여러분 너무 놀라지 마세요. 어찌 보면은 김건희는 사형도 갈 수 있겠다. 그 정도로 이사는 안 낀 데가 없어서 아니 특히 제가 알고 있는 이사 그 뭐 다른 건 말할 것도 방송 없고. 전에 저한테 얘기하신 그 부분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네. 그거는 아마 이거 정말 여러분 궁금하시죠? 네. 예. 하여튼 뭐 연루가 된 것으로 보이는 확실합니다. 네. 확실하고요. 지금 그 수사기관이 이걸 수사에 착수만 하면은 아주 그냥 신속하게 결론이 날 텐데 저는 김건희 씨가 이게 사형도 가능하겠다 생각이 됩니다. 예. 예. 그렇게까지 네. 보시는군요. 예.
그래서 이 부분이 만약에 이제 뭐 뚜렷한 증거와 함께 어떤 언론에서 공개를 한다면은 예. 바로 체포영장 나올 거예요. 예, 아니 저기 출국 금지. 네네. 출국 금지와 함께 체포영장 나올 겁니다. 예. 예. 수박페페님이 세관 마약건인가요?라고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댓글이 이게 있다고요. 댓글을 소개해드린 겁니다. 예. 왜 말씀을 안 하세요? 저는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예, 저희는 아무 말도 안 하고 지금 수박페페님의 했어요. 댓글을 그냥 네. 소개를 해드렸을 뿐이고 일단 앞으로 뭐 내란 특검법이나 명태균 특검법이나 여러 가지 김건희 이슈와 관련된 그런 이슈들이 수사에 들어가게 되면 무거운 중형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그 뭐 그냥 검찰로 예. 어떻게 눌러보겠다 만약에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면은 경기도 오산입니다. 아, 네. 왜냐하면은 지금 정말 자기 생명을 걸고 뒤쫓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가볍고 간단한 사람이 아닙니다. 예. 김건희 씨 왜 그렇게 인생을 사셨어? 예. 큰일 났어요. 큰일 났어요. 근데 이제 그러면 이제 그냥 이것도 그냥 하나의 금요일이라서 이런 대화가 또 가능한 날이 아닐까 싶기도 한데 이 감옥에 들어가게 되면 네. 둘의 어떤 감옥 생활, 슬기로운 감옥 생활의 패턴이 어떻게 될 것이냐. 아마- 뭐 윤석열은 요리를 하고 뭐 그 안에서 나름의 재미를 찾을지도 모르죠. 근데 이제 남녀가 분리되잖아요. 예. 뭐 같이 만날 일도 없을 네. 것이고 그리고 아마 기본적으로 둘 다 서울구치소 보내진 않을 거예요. 네, 따로따로. 서울 동부구치소 가지 않을까? 김건희는 지 엄마가 있었던데. 예. 지 엄마는 사실 의정부 법원에서 그 유죄 판결을 받아가지고 근데 징역 이제 1년. 근데 의정부 이감됐죠. 교도소가 굉장히 좀 열악하죠. 후진 곳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이제 복역을 해야 되는데 아니 서울 동부구치소로 온 거야. 한동훈 법무부 장관 때. 이 구치소 교정행정은 다 법무부 장관 소관이거든요. 예. 그래서 아마 동부구치소로 네. 가지 않겠는가. 근데 그 안에서는 잘 버틸까요? 김건희는 어떨까요? 아, 이 김건희. 만약에 간다면 예. 예. 김건희가 이제 사실은 재판 받으러 나올 때 그 모습을 드러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네. 아마 절대로 보여주고 싶지 않을 겁니다. 예. 제가 미리 예측합니다. 안경 쓰고 마스크 쓰고 나올 거예요. 정확할 겁니다. 예, 제 예측은. 그러니까 이제 김건희 씨 같은 경우는 이제 아직까지도 지금 이 상태로는 뭐 정말 세도가로서 뭐 그동안 대통령 머리 위에서 국정을 좌지우지한 거 아니에요? 절대 나는 체포되거나 뭐 그래서 감옥살이 할 일이 없다. 감옥살이 할 일은 없다. 처벌당할 일은 지금도. 없다.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바로 검찰이 가시적인 조치를 해야 되는 거예요. 출국 그래서 금지. 출국 금지를 해야 너는 한다. 지금 피의자로서 조사받아야 되는데 어디 가냐? 이렇게 나와야 된다는 거죠. 예. 이 사람은 아직도 막 무수히 많이 전화를 할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전에 제가 한번 그 오비가 그 오비인지 모르고 그 내란 초기에 예. 김건희가 요즘 열심히 여기저기 오비들한테 전화한다 그래서 나는 무슨 관료들이나 네. 그 퇴직한 공무원. 국민의힘의 원로 정치인인 네. 줄 알았어요. 봤더니 HID인 걸로 지금 네. 알려져 있잖아요. HID하고 왜 연락이 됐을까? 예, 그들이 할 수 있는 게 사실상 군사 작전 하듯이 사람을 뭐 암살하고 이런 건데 네. 그 사람들하고 왜 연락했을까? 예, 그 의구심을 이제는 갖게 됐습니다. 아 그리고 저는 이게 뭐 누가 그랬다는 얘기는 하지 않습니다만은 전현희 민주당 네. 최고위원도 얘기합니다만은 작년 1월 2일 이재명 대표에 대한 살인을 하려고 했던 네, 그 네, 테러 네. 과연 그 일반인이었겠느냐? 범행을 저지른 범죄자가 홀로 예. 했을까? 저는 의문을 갖습니다. 당시 이후에 수사기관 또 국민의힘에서 했던 조치들을 보게 되면은 네. 아 요거 정치 공작의 의미가 좀 다분해 보였어요. 예, 아니 사람이 그 불의의 테러를 당해서 쓰러졌는데 뭐 헬기 타고 뭐 서울에 부산을 떠나서 서울에 갔느니 아니 지금 쓰러져서 지금 치료를 생사가- 받고 있는 네. 사람 앞에서 그런 욕설을 해대는 것을 보면은 야 얘네들은 뭐 그냥 어떤 사람의 생명 이런 거보다는 이재명 제거가 그들의 지상 목표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예. 자 그것도 이제 언젠가 드러날 겁니다. 아니, 아까 말씀드렸던 뭐 김건희 건과 이거는 무관합니다. 네. 예. 어. 그거 상상하지 마시고 예. 예. 그러나 1월 2일에 있었던 테러 요 부분은 반드시 규명돼야 한다. 예. 그럴 수가 없어요. 제가 저기 이 나름대로 심리학자한테 들은 얘기인데 사람이 있는데 이게 총도 아니고 칼로. 칼로 이렇게
찌른다? 그것도 초범이? 예, 일반인이라면 이거는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들 맞습니다.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예. 요 부분은 뭐 이 사람이 특별히 훈련을 했는지 또 배우가 있는지 어디로부터 네. 뭐 어떤 조종이나 혹은 그 어떤 청탁을 받았는지 이 부분은 좀 더 규명해 봐야 되겠지만은 이렇게 간단하게 그 개인의 어떤 일탈로 끝날 일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예. 자, 우리 그럼- 시청자분들도 동의하시죠? 아, 예. 지금 뭐 그 오비는 맥주, 명태는 안주. 야, 이런 나름대로 저 이제 그 급수가 되는 분들이 오네. 네. 급수가 되는 분들은 또 하나의 특징이 또 있습니다. 예. 지갑이 잘 열립니다. 네, 우리 오마이뉴스 슈퍼챗으로 또 네, 시원하게. 슈퍼챗. 우리 저 구독, 그래서 좋아요 눌러주시고. 오연호 사장님이 야 예. 김용민이가 나오면 이게 좀 굉장히 곡간이 풍부해지는구나. 그럼 제가 다음 주에도 나오고 또 그 다음 주에도 나올 수 네. 있는 거 아니겠어요? 예. 예. 아, 그 맞죠. 김용민 TV 채널도 좀 확장한다면서요? 아, 예, 그렇습니다. 네. 이제 공간 이전을 좀 예. 하려고 그러는데 이제 거지라서 이제 큰 예. 거지입니다. 네, 그래서 또 이렇게 크게 또 손을 벌리려고 하고 있어요. 예. 2월 네. 25일이든가요? 그렇습니다. 네. 하필 또 저기 변론기일 마지막 날. 아. 예. 그래서 윤석열이가 굉장히 길게 연설할 때, 네. 그때 여러분들 마지막 최후 진술 굉장히 예. 길게 할 때 그거 보지 마시고 오셔서 오마이 TV를 봐주시고. 좋습니다. 예. 예, 좋아요. 오마이 TV. 그날은 누가 하시나? 아, 그날도 뭐 제가 또 있지 아, 않을까 생각합니다. 누가 나오세요, 그날? 아, 그냥 제가 혼자 합니다. 혼자서 알겠습니다. 예. 예. 근데 김용민 TV도 많이 사랑해 주시고 음. 그 이재명 대표가 최근에 이제 중도 보수 이쪽으로 좀 영역을 넓혀가려고 하고 있어요. 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이야기를 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거는 말이죠. 이 양반이 이념적으로 보수 가겠다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실용 정책을 펼치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왜 그걸 가지고 뭐 무슨 민주당의 정체성 뭐 이런 걸 그 걱정하는 분들이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중도 보수 얘기는요 김대중 대통령도 하셨던 말씀이고 사실은 뭐 그걸 표방하진 않더라도 그 제가 기억하기로는 김대중 대통령은 본인을 칭하기로 보수 개혁주의자다 이렇게 표현했던 걸로 기억이 나거든요. 그렇죠. 얼핏, 예. 네, 이 사실은 중도 보수의 마음을 사로잡지 않으면은 이게 대선 집권이 어려워요. 근데 저는 굉장히 영민한 판단이었다고 생각을 하는 게 국민의힘이 지금 극우 세력과 결탁하면서 본인들 스스로 셀프로 쪼그라들고 있잖아요. 헤어나오지 못해요. 지금 이 그러니까요. 국면은 거의 그 전광훈 세력이 국민의힘을 접수한 예.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분명히 그 중간 지대에 존재하는 사람들, 유권자들이 갈 곳을 잃었는데 이 포용하고 같이 가겠다, 실용 정책 하겠다라는 것은 굉장히 저는 긍정적으로 그러니까 보거든요. 보수의 대안으로 민주당이 자리하겠다라는 얘기는 이걸 갖고 저 정의당 쪽 계신 분들이 화를 내던데 아니 진보 정당의 어떤 그런 나름의 어떤 활동 기반을 마련해 주겠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건강하고 예. 새롭고 그리고 국민의 민생을 살뜰히 챙기는 보수 중도로 가겠다. 그러니까 진보 정당은 진보 정당 색깔 나름의 확실하게 내시면 되죠. 아니 그러면 네. 뭐 서로 좋은 거 아닌가요? 이걸 왜 그 반발하는지 모르겠어요. 특히 저 김경수, 김부겸 이런 분들이 반발하는데 아니 이분들 그 무슨 진보적인 정책을 펴시거나 뭐 어떤 성과를 내신 게 있나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없는데 뭐 성과를 낸 게 아무것도 없으면서 뭐 진보 정당의 간판만 들고 서 있으면 뭐 합니까? 뭘 했어야죠. 그러다 이제 이재명 대표는 이제 행정가로서 여러 가지 성과와 성취를 이뤄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분이 중도 보수한다고 그래도 이분이 갑자기 뭐 자산가 혹은 재벌의 이익을 대변한다 이렇게 생각할 사람들은 별로 없어요. 이번에 또 얘기한 것이 이제 그 근로소득세와 네네. 그리고 증여세 예. 이런 것들이 자세히 살펴보면요. 지금 중산층에 해당하는 분들, 그분들 중에 땅값이 많이 올라가지고 증여세를 많이 내야 할 사람들, 그리고 근로소득세가 지금 법인세보다도 많단 말이에요. 그 비중이 우리가 이제 거두는 그 세금 수입, 네네. 세수의 예. 비율에 있어서는 아니 법인세를 많이 걷어야지 왜 개인한테 더 많이 뜯어냅니까? 이건 결국에는 중산층, 서민 이분들의 마음을 또 이분들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한 조치인데 이걸 가지고 막 진짜 무슨 우리 사회 그 초부자들 슈퍼리치들을 옹호하고 그분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처럼 얘기하는 건 완전한 날조지요. 예. 어떤 내용으로 그 이재명 대표가 중도 또 보수의
그 마음을 얻으려고 하는지 그거 좀 헤아려 봐야죠. 지지율이 지금 뭐 10%도 안 되는 이런 분들이 열심히 떠들어봐야 그 참 안타깝습니다. 저는 그분들 이재명을 공격하면은 이재명을 핥히면 그 지지가 자기한테 온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웃기는 소리죠. 그 유시민 작가도 그런 얘기했습니다만, 유시민 작가가 아니라 김갑수 평론가가 했던 얘기인데 정말 1000만 분의 1 가능성으로 이재명 대표가 만약 다음 대선에 못 나온다면 국민들은 김부겸, 김경수가 아니라 박용진이 아니라 저 김동연이 아니라 이재명의 뜻을 잘 이어받을 수 있는 그런 정치인을 선택할 것이다. 이게 정답이에요. 근데 왜 뭐 먹히지도 않고 동의받기도 어려운 핥히기에 계속 나서는지 모르겠어요. 예. 본인들 지분을 챙겨달라 뭐 그런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우리 저 최지은 앵커가 이제 거의 뭐 이 정치인들 머리 위에 올라 쓰셨네. 맞아요. 지금 저 김부겸이나 뭐 저 김경수나 뭐 그리고 심지어는 문재인 전 대통령도 내 사람, 우리 사람 챙겨달라 이런 얘기예요. 뭐 결국엔 대통령은 뭐 어떤 일이 벌어져도 이재명 대표가 될 것 같아 보이니까 우리 사람 좀 써달라는 얘기를 했는데 와 근데 말이죠 여기에 쐐기를 박는 발언을 며칠 전에 이재명 대표가 했어요. 그 많은 분들이 그냥 슬쩍 지나가듯이 한 말이어서 크게 주목 안 하던데 이동영 TV에 나와서 했던 말인데 그 유능한 사람만 쓸 것이다. 네. 인연이 뭐 맞아요. 본인 아무리 친해도 유능함이 제일 먼저다. 네, 그런 그래서 이야기를 굉장히 했었죠. 이동영 작가 얼굴에 흑빛이 돌던데 그럼 왜 여기 계십니까? 농담입니다. 네. 농담이고. 예. 저 이동영 TV에 이재명 대표 나가가지고 질투가 나가지고 아, 한마디 한 거예요. 예. 이거 농담을 한 말이고 그 실제로 그거는 뭐냐면은 문재인 정부처럼 그렇게 인사 안 하겠다. 코드 인사 말 그대로. 당연히 예. 그 캠코더란 말 들어보셨어요? 캠프, 코드 예. 그리고 더는 더불어민주당. 예, 이쪽 출신 인사들을 갖다 썼는데 뭐 평생 정치만 했던 분을 뭐 철도공사 사장 시키질 않나, 뭐 마사회 뭐 무슨 이사장 시키질 않나 이런 일은 안 하겠다는 거죠. 꼭 그 분야의 전문가로서 비단 나하고 친하지 않더라도 나한테 적대했다 하더라도 그래도 쓰겠다. 뭐 김지호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대변인 나오시잖아요. 네. 그 양반이 이제 사실 성남시청, 경기도청에서 이재명 대표 비서실에 있었어요. 맞습니다. 근데 그분이 어떻게 이재명 대표하고 알게 됐느냐? 네. 이재명 대표에 맞서서 싸우다가 시민운동하다가 분당 쪽에서 시민운동했던 분이거든요. 또 저 친구 굉장히 논리가 해박하고 일 잘하게 생겼는데 자기 사람으로 만들어서 성남시청 또 경기도청에서 썼어요. 이게 뭔가 좀 유능하다 싶으면은 자기하고의 친소 관계 가리지 않고 그냥 기용합니다. 예전에 이국종 교수도 사실은 이재명 대표하고 아무 상관도 없고 관심도 없었고 뭐 어찌 보면은 정치적 스펙트럼을 보면은 좀 더 보수 쪽에 가까운 분인데도 그분을 또 영입해 가지고 함께 이 의료 개혁이라든지 또 긴급하게 지금 빨리 후송돼야 할 응급실 상황. 응급실 CCTV는 아니고 이제 그런 것들을 그 정책들을 펼쳤잖아요. 이재명 대표의 인사 스타일이 그러합니다. 사실은 근데 문재인 정부 때는 땡땡 포럼 출신의 인사들 그들만 잘 나갔어요. 같은 민주당 당원이고 대선 때 문재인 대통령 만들기 위해 썼던 어떤 분 그분이 이제 사실은 굉장히 전문성도 있고 유능해서 발탁이 될 줄 알았는데 그냥 청와대에서 막혔어요. 왜 막혔나 알아봤더니 땡땡 포럼 출신이 아니었어요. 나름 성골진골이 있었나 그렇죠. 보군요. 그 부인 못할 거예요. 아무리 제가 문재인 대통령 비판하고 그쪽 분들하고 사이가 안 좋아도 그분들이 아마 제 지금 이야기를 반박 못할 겁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친소관계 중심으로 꾸렸으니 뭐 결과는 뻔하지요. 윤석열은 그보다 더 심했고요. 심지어는 그렇게 정권을 말아먹은 인간들이 총선 출마한다고 나갔다가 떨어지니까 다시 컴백을 시켰어요. 그러니 또 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유능한 사람만 쓰겠다 이 약속은 근데 사실 이재명 대표가 가능합니다. 사실 유능한 사람만 쓰겠다, 뭐 진영 가리지 않고 발탁하겠다 이 얘기는 그 문재인 대통령도 했던 말이에요.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의 차이는 뭐냐면은 이재명 대표는 행정가로서 이
공무원들을 움직여본 경험이 있어요. 그러니까 권력을 아는 거죠. 한마디로. 공직사회 논리도 본인이 제일 잘 알겠죠. 권력을 어떻게 쓸 줄도 네. 알죠.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은 그렇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뭐 탕평한다고 끌어들인 인물이 윤석열, 최재형 이런 인간들이었죠. 통제도 못하고 그냥 반란을 일으켜도 역모를 획책해도 그냥 가만히 둘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근데 아마 이재명 대표는 다를 거예요. 어떤 사람을 갖다 써도 자기 휘하에서 정권의 철학에 맞게 함께 팀워크를 이뤄서 이뤄낼 그 힘을 또 역량을 가진 분이다. 저는 이렇게 평가합니다. 예. 제가 그 마이너리티 이재명이라는 책을 쓴 사람입니다. 그래요. 그 책 많이 팔렸습니까? 많이 팔렸죠. 증보판까지 나왔습니다. 증보판까지. 예. 여전히 지금 사서 봐도 되는 그럼요. 내용이. 예, 그럼요. 그저 이재명 대표와 관련한 뭐 이런저런 뭐 사법 리스크라고 하는 걸 저는 웃습니다. 웃어요. 이재명 대표가 어떤 사람이냐면은 이게 정상적인 재판이고 판결이라면 유죄가 나올 수가 없어요. 이거는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꾸라지라서 다 무죄로 만든다는 얘기 아니라 없어요. 기본적으로. 그분이 그런 말 했잖아요. 어항 속에 금붕어처럼 살았다. 어디 예. 숨을 데도 없고 감출 것도 없고 그렇게 살아왔다고요. 실제로 그랬습니다. 그분이 무슨 어디 업자로부터 10원 한 장 받은 거 드러난 거 있습니까? 없어요. 하나도 없어. 특히 그 뭐 과거에 전과 사범 있었는데 이건 시장되기 이전의 일이었고 대부분 다 이제 공익적인 일을 하다가 이제 말하자면 빚어진 일인데 예. 그분이 시장이 되고 도지사가 되고 뭐 무슨 뭐 대장도 운운하는데 없어요. 다음 주 수요일이 아마 2심 선고 날일 거예요. 공직선거. 아니. 그 저기 20 마지막 기일. 그리고 3월 말에 아마 예. 그 항소심 판결이 나올 것 네네. 같은데 저는 뭐 무죄 난다고 봅니다. 1심에서는 유죄가 나왔지만 예. 2심은 무죄가 난다고 전 보는 것이 지금 재판 흐름이 그렇게 되고 있어요. 그게 두 가지 이슈 아닙니까? 백현동 네. 그 저기 용도 변경 예. 그거 국토부 박근혜 정부 국토부로부터 뭐 협박받았다. 근데 협박이 아니었다. 네. 뭐 이런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기소가 돼가지고 재판을 예. 받았는데 협박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 협박을 예. 받았다라고 얘기해서 그게 뭐 선거법 위반이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26일에 심리가 종결되는군요. 네, 심리가 예. 종결되고 그리고 이제 그래서 아마 3월 말 선고 최고 가능성 진술도 나오는 건데 네. 뭐 또 하나의 그 혐의는 저거였죠. 이재명 대표가 이제 김문기 씨하고 함께 골프를 하러 아내 갔는데 모네 예. 그 사진을 여러 8명이 찍었는데 8명이 찍었는데 4명이 네. 찍은 걸로 잘라가지고 마치 그냥 김문기하고 4명이 같이 가서 골프를 친 것처럼. 근데 그걸 문제 제기를 했는데 그걸 가지고 이거 뭐 나는 골프를 안 했는데 골프를 했다고 주장했다.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선거법 위반. 예. 이거는 뭐 좀 터무니없는 얘기들이죠. 저는 전직뿐만 아니라 현직 판사들도 대단히 문제가 있는 판단이었다고 이야기를 했고 아니나 다를까 지금 예. 항소심 재판부에서 검찰이 이게 좀 무리하게 기소한 거 아니냐는 식으로 계속해서 지금 네. 질문하고 있는데 공소장 변경까지 예, 됐어요. 맞습니다. 공소장 변경은 정말 이게 개망신이에요, 개망신. 공소장 변경이 싫어가지고 조국 전 대표 부인 정경심 정경심. 교수 건과 예. 관련해서는 공소장 변경을 해야 되는데 변경 못한다고 해서 그냥 2개의 공소장으로 재판이 이루어지기도 했어요. 네. 기억하시겠지만은 공소장 변경은 정말 검사한테는 치욕적인 치욕스러운. 일입니다. 네. 그래서 근데 이번에 하게 됐단 말이죠. 뭐 보니까 제가 봤을 때는 뭐 3월 말이 크게 걱정될 일은 아니고 지금 마치 뭐 국민의힘이나 그리고 저기 이재명 대표를 싫어하는 비명 반명계에서는 3월 말에 무슨 주님이 오실 것처럼 지금 기대하고 있는데 봅시다 어떤 결과가 나올지. 그리고 2심은 그 최종심이 아니에요. 예. 만약에 저 항소 상고하지 않으면은 네. 요 30까지 가는 건데 3심이 이루어질 때는 이미 대선이 대선 끝날 이후. 이후란 예. 말이죠. 어려울 거예요. 저기 최종 유죄 판결 받는 네. 거는. 알겠습니다. 자, 오늘도 평화나무 이사장님, 김용민 이사장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네. 이 말 끝으로 음. 박지원 의원이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 음. 중도 보수 선언, 이재명은 DJ의 길을 가고 있다. 뭐 라는 그것뿐만 발언을 아니라 했는데. 중도 보수의 길을 걷는 것뿐만 아니라 무수한 사법적 탄압을 받았잖아요. 그런 점에서 보면 DJ하고 많이 겹칩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은 그 김대중 전 대통령, 노무현 전 대통령의 장점만 다 모아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DJ의 길 플러스 노무현의 길을 좀 걷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확실히 업그레이드된 노무현이다 이런 생각을 좀 갖게 됩니다. 사실
2009년에 돌아가셨잖아요. 예. 노무현 전 대통령이. 그 무렵부터 중앙 정치 무대에서 모습을 드러낸 사람이 바로 이재명 당시 그 민주당 주말 부대변인이었어요. 그 뭐 별 정치적 중량감이 없는 자리였는데 와 부대변인이 되자마자 말로 없는을 날린 거예요. 그 MB가 이제 우리 교과서 해설서 일본의 교과서 해설서에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쓰겠다고 일본 총리가 얘기했을 때 MB가 지금은 곤란하다. 조금만 기다려달라. 직원족이 그 발언을 했다고 일본 언론이 보도했는데 그때 이재명 변호사가 사람들 모아가지고 일본 언론을 상대로 소송을 걸었어요. 각각해서 절대 그럴 뿐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 언론이 허위 보도를 했으니 일본 언론을 상대로 이제 소송을 걸었어요. 물론 이제 한국 법원에서는 예. 일본 언론에 대해서 우리가 뭐라 할 수 없다 해가지고 결국 뭐 기각했나 그랬을 거예요. 근데 어쨌든 그걸 보면서 이명박을 고소한 게 아니라 일본 언론을 고소했잖아요. 예. 아 기지를 발휘한 거죠. 전 그때 가슴이 정말 적셔졌어요. 뭐냐면은 저렇게 똑똑하고 잘 싸우는 사람도 있었나 민주당에 막 다들 이제 노무현 대통령이 이뤄가지고 비탄에 잠겼을 때 야 저 양반 대단한 양반인데 보통 그 기지가 있는 게 아닌데 했는데 그로부터 1년 뒤에 성남시장이 되더니 바로 모라토리엄 네. 선언을 했잖아요. 그것도 일종의 밀당이에요. 밀당. 트럼프가 지금 거의 매드맨 네, 전략을 네. 쓰고 있잖아요. 결국에는 뭐 자기가 주도권을 다 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캐나다, 멕시코 앞 위로 아래로 있는 나라들 관세 25% 때렸다가 그들이 미국의 요구대로 하겠다라고 하면서 본인은 관세를 물렸지만 캐나다하고 멕시코가 미국에 의해서 거의 그 끌려가 다니는 그런 형국이 돼버렸단 말이죠. 밀당을 할 줄 아는 예. 정치 지도자. 거기서 또 이재명을 받고 그래서 야 민주당의 무력한 정치, 하나만한 정치, 무색무취의 정치의 어떤 그 전통을 바꿀 수 있는 그런 유력한 정치인이 이재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예. 성남시장부터 제가 주목했어요. 마이너리티 이재명. 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그로부터 한 7개월 뒤에 이동영이 지지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원조다 이런 겁니까? 원조예요. 예. 네. 그래서 지금 활동하고 있는 유튜버 중에서 이재명을 주목하고 제일 먼저 이 사람이 장래 예. 대통령감이다라고 얘기했던 사람은 김용민이라는 점. 참 말씀을 혹시나 드리면서. 예, 이재명 대표님 보고 계시다면 김용민 TV도 한번 꼭 좀 오마이 TV는 한번 오셨으니까 네. 일찍 저희는 이제 제일 알겠습니다. 예, 처음 아이고, 오셨고 저기 이동영 사실- TV 네. 이동영 따위한테 가셔가지고 인터뷰를 하셨는데 김용민 TV에다 한번 출연을 해주시고 예. 자 뭐 끝으로 뭐 하실 말씀 있으세요?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제가 앞서 네. 얘기했던 거 굉장히 중요한 거. 그 김건희 사형도 갈 수 있다라고 했던 그거 부분. 언제쯤 그러면 이게 공론화가 될까요? 그 아마도 그 어떤 예. 언론에서 취재를 하고 있는데 그게 아마 그 윤석열 파면 전에 나올 수 있으면 참 좋겠어요. 네. 그러면 뭐 확실하게 대선 국면으로 가게 되는 거고 아마도 극우 세력들 지금 준동하고 예. 있는 극우 세력들한테 찬물을 끼얹는 효과가 이런 일까지 연루가 됐다니 라면서 이 사람으로서 예. 이 뇌를 장착한 사람으로서 도저히 이 집단은 지지할 수 없다라고 판단될 사안입니다. 이게 참 저도 말씀드리고 싶지만 아니 제가 얘기했잖아요 살짝 그 어때요? 제 말이 과장입니까? 충격적입니다. 네네. 이거는 영화로 만들어져야 될 것 같아요. 영화로 실제로 지금 만들고 있어요. 아. 네, 그래서 많은 유력한 예. 유명한 배우들이 또 참여할 것 같은데. 네. 예. 그래서 제가 그 영화도 미리 네. 예고를 해드립니다. 단역으로 어떻게 캐스팅이라도. 근데 제가 예전에 그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예. 배우들이 너무 그 유명세를 그 얻고 그래서 나도 좀 뭐 까메오라도 시켜달라. 예. 근데 보니까 이게 배우들의 연기가 이게 보통 연기가 아닌 거예요. 주연은 말할 것도 없고 조연도 네. 그렇고 심지어 단역도 예. 그건 아무나 함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걸 제가 깨달았고 배우들을 정말 존경하게 됐어요. 저는 연기 학원을 다녔습니다. 그래요? 예, 동물 연기 전문입니다. 동물 연기. 그게 기본입니다. 그렇지. 네. 동물부터 해야 돼. 동물부터 해야 됩니다. 예. 인간의 연기를 한다는 거는 그건 좀 배우들의 전문 영역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충격적인 소식이 곧 전해질 수도 있으니 이 김용민 평론가의 이제 그 예측이 만약에 이제 윤석열이가 이제 파면 당하면은 네. 그러면
근데 그때까지 보도가 안 나오면 제가 얘기할게요. 아, 네. 알겠습니다. 네. 이 확실한 근거와 이런 걸 갖고 오셔서 다 있어, 얘기하세요. 다 있어. 다 있어요? 내가 눈으로 또 봤어. 아, 네. 진짜요? 네. 아, 이게 참. 그리고 저기 여기서 벗어날 수 없다는 점을 우리 저 김건희 씨한테 분명히 제가 예. 경고합니다. 최은순 씨 그리고 오빠 김진우 씨 못 예. 벗어나 포기해 아니면 도망치든지 대신에 도망치다 잡히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에서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저도 물러가도록 하죠.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